오늘 뭐 쿠팡 사장 김범석이 회장인가요? 사장 그 뭐라 의장 쿠팡 의장 김범석이 이제 뭐 사과를 했어요. 이 새끼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그죠? 저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 정치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쿠팡도 걸렸어요, 저한테. 걸리면 죽는다. 응? 이게 개인정보 뭐 유출하고 이런 정도는 사실 돈으로 때우면 돼요. 김범석이 뭐 크게 다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 로비를 했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장수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불법이 돼요. 불법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쇠고랑을 세게 차야 돼요.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서 쇠고랑을 세게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다 쿠팡 게이트로 명명을 했잖아. 이거는 정치 게이트다. 쿠팡과 문팡 게이트죠. 문팡 게이트. 문팡 게이트다 이거는. 쿠팡과 친문 세력들이 유착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빨대를 꽂고 살 길을 찾기 위하다가 딱 걸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김범석이도 이제 큰일 난 거지. 응? 제 최한웅 TV 독설 라이트를 본 거예요. 미국에서 김범석이가. 야 이거 쿠팡 게이트로 가면 이제 큰일인데. 응? 개인정보 유출은 그냥 돈으로 때우면 돼요. 얼마가 됐건. 그런데 이거 정치 게이트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쇠고랑 차야 돼. 우리나라에 사업 못해 이제는. 완전히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팡 게이트로 거의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 쿠팡 의장이 지금 꼬리를 바로 내린 거 아닌가. 늦었어 임마. 왜 건드려 가만히 있는 김병기를. 왜 건드리냐고. 친명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건드리는데 이미 늦었어 사과해도. 그리고 제가 그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저만 이걸 알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튜버들 중에서는 저만 알고 있는 문제지만은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낌적 느낌이 왔어.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건은 저보다도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쿠팡 대표하고 뭐 오찬을 하기도 했고 어쨌건 본인의 보좌관들이 쿠팡 대관팀에 합류를 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친문과 쿠팡이 유착돼 있다라는 걸 가장 먼저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러면은 뭐 김병기 원내대표야 대통령과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가 됐으리라고 봐요 저는. 이게 민주당 몇몇 정치인들이 특히 친문 세력들이 쿠팡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지금 쿠팡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도 어느 정도는 보고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쿠팡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범죄 행위지고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싸가지 없이 나오는 시건방 떨고 있는 것도 꼴사나운 일이지만 이게 민주당의 특정 계파랑 연관이 돼 있다라면은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도 중에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이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일단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쿠팡의 대응 방식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조 아래 직원들에겐 쿠팡 접촉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성탄절 휴일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까지 이례적으로 소집했던 대통령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쿠팡의 일거수일투족을 둘러싼 논란들을 심각하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특히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걸 두곤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쿠팡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쿠팡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쿠팡이 이 사안을 한미 간 무역 문제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격앙된 반응도 내놨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한국 기반의 회사가 한마디로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쿠팡의 전방위 로비에는 바짝 경계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 직원들에겐 쿠팡 관계자 접촉 자제령과 함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을 경우 신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설 경우 통상마찰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쿠팡 사태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여기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죠. 전방위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직원에게도 쿠팡과 접촉을 자제하라는 자제령을 지금 내렸다. 그리고 쿠팡과 접촉했을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거는 미국 쪽 로비예요. 미국 그 정치권에 쿠팡에서 로비를 하고 뭐 미국이야 로비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로비를 뭐 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비 활동이 불법이 돼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한 것,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비 활동을 한 건 어디겠어요?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가장 핵심 인물이 쿠팡 부사장인 조용우예요. 조용우가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용우가 7월 3일에 올해 7월 3일에 쿠팡 부사장으로 임명이 된 뒤에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강남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거기 대관팀을 운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합류를 하냐 하면은 정청래 보좌관이었던 송지원이 정청래가 후원회장을 하기도 했어요. 송지원이 그 대관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싸우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도 자 조용우가 채용을 해가지고 이사예요. 이사. 그 이사급으로 임원급으로 둘 다 채용이 됐어. 그냥 뭐 평 직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대관팀 임원급으로 한 명은 상무이사고 한 명은 뭐 정확히 직함은 모르겠습니다. 이사급으로 임명을 해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조용우가 이 판을 다 짠 거예요. 정청래 보좌관도 끌어들이고 정청래 보좌관 전 보좌관은 당연히 당대표 보좌관이니까 끌어들였겠지. 그 다음에 원내대표 보좌관 전 보좌관도 끌어들이고 약간 목적은 다르죠. 저는 정청래는 지금 송지원하고 어떤 관계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는 로비를 당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로비를 당할 수가 없는 관계죠. 쿠팡에서 채용한 전 보좌관들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9일에 해고한 보좌관들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수를 채용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김병기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 보좌관을 채용한 사례하고 김병기 전 보좌관을 채용한 사례는 방향성이 달라요. 응? 왜냐하면 김병기를 어떻게 뭐 로비를 해가지고 구워 삶아 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김병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채용을 했겠죠. 근데 김병기하고 원수진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쿠팡에서는 김병기를 흔들어 볼 목적을 가지고 혹은 김병기의 약점을 쥐고 김병기를 흔들어 볼 목적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청래 전 보좌관이었던 송지원은 어떤 목적이었겠는가? 차원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거야. 정청래하고 관계가 좋을 테니까. 정청래를 로비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쪽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벌어진 일이다. 근데 이 조용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제는 뭐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떠들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자꾸 외워가지고 뭐 SNS나 커뮤니티에 많이 퍼뜨리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에 피날 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라고. 조영우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이었어요. 그것도 임기 5년 동안 계속 비서관을 했던 사람 3명인가 밖에 없어요. 비서관 중에. 그 3명 중에 1명이에요. 조영우가. 국정기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관이죠, 사관. 사초를 쓰는 사람이 사초를. 근데 국정기록 비서관이 여러분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국정기록 비서관이 문재인의 약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1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코가 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건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확실히 올 겁니다. 자, 김정숙의 관봉권 사건. 관봉권 사건. 옷을 샀는데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네, 정도님 동접 3,500 구독 좋아요 시청료 자진 납부합시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 수사를 하다가 그 국정기록실인가요? 국정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쪽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기록 비서관은 이 관봉권 사건만 놓고 봐도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만약에 불법적으로 진짜 대통령실 그 국민의힘 주장대로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대통령실 그 특활비에서 지급이 된 거라면 이거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의 목줄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조영우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조국의 비서실장을 1년 동안 했어요. 조국 비서실장을. 당대표 비서실장을 조국당에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을 둘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조영우다. 근데 그 조영우를 쿠팡에서 부사장으로 데려갔고 이 조영우가 대관팀 세팅을 다 하고 이 판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로비판을 조영우가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판 게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하고 조영우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얽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영우가 친문 세력 진영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지. 확률적으로 그렇잖아. 문재인 쪽하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청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왜냐? 정청래의 측근이 지금 쿠팡 대관팀에 임원으로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야. 그 정청래는 지금 쿠팡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판 게이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들은 왜 채용을 했느냐? 결국 김병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혹은 김병기의 약점을 쥐고 김병기를 흔들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자, 어제 제가 이제 누구냐? 어제는 추정을 했어요. 그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자, 이게 하루 사이에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몇 가지 확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걸 먼저 보시죠.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의도 맞돌이 여의도 맞돌이 텔레그램 방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보좌관들 6명이 뒷담화 까는 방이에요. N번 방인지 뒷담화 방. 여기 보시면 자, 이땡명 보좌관 김민석이는 왜 계엄 같은 소리를 하고 땡땡땡 돼 있는데 전체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김민석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김민석 총리를 뒷담화하는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얘들한테 전화해야 되네. 병신 새끼들이나 못 알아들을 테니. 요게 이제 이 병신 새끼라 못 알아들을 테니라고 얘기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로 추정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김땡욱 비서관 역시 변호사예요. 예. 이건 본인들이 변호사라고 써놓은 거야. 본인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닉네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땡명 보좌관 변호사, 이땡욱 비서관 변호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진짜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이재명 잡아가나? 이재명 DJ 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재명 잡아가나? 이재명 DJ 되나?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사형 선고한다는 얘기지. 잡혀가가지고 사형을 받는다는 얘기를 장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땡명 보좌관, 야 민주당 다 깜빵가야? 가나? 지금 이게 12월 4일에 주고받은 내용들이에요. 우리 국민,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시점에 이땡명, 이땡욱 비서관이라는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이라는 놈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몇 개만 더 보죠. 자, 짐 싸서 튀어야 되냐? 도망갈 궁리하고 있어요. 김어준이야? 김건희 진짜 개쩔어. 이거는 김건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김건희 개쩔어. 개쩔어. 와, 멋있다. 뭐 그런 거잖아, 우리가. 최한욱 개쩔어. 그러는 게 최한욱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 최한욱 방송 잘한다. 와, 개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최한욱 개쩐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개쩐다. 이 얘기를 한 거는 김건희 와, 최고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계. 계엄한다더니 진짜 했네. 여보, 윤석열이 계엄했대. 요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그걸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병계라고 씁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의원을 병계라고 불러요. 진짜 웃기다. 자, 이땡명 보좌관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는 지금 이 보좌관들을 옹호를 하면서 뭐 이럴 수도 있다. 제가 방송 직전에 모 방송을 얼핏 봤더니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권위적이고 갑질을 해가지고 보좌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아니, 이제 실드 칠 걸 쳐야지. 아니, 저 따위 얘기를 하는 놈들이, 저기 국민의힘 만약에 보좌관들이 저런 얘기를 SNS에서 주고받았다고,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개가 되면은 욕먹을 짓이에요. 국민의힘 보좌관이라고 해도 욕먹을 것이 소리야. 저거는 내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오고 갔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 김병기 원내대표가 갑질을 하고 보좌관들한테 막대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저런 얘기를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놈들을 옹호를 해? 미친 새끼들이야? 아, 김병기를 까는 건 좋다 이거예요. 김병기를 까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새끼들을 옹호하면 되냐고, 이게. 아니, 갑질을 하면은 계엄을 옹호해도 되는 거야? 보좌관들이? 민주당 보좌관들이 본인이 모시는 의원이 본인들한테 갑질했다고 그래서 이재명 감옥 가겠네? 이재명 DJ 되겠네? 이따위 소리를 해도 되는 거냐고. 옹호할 걸 옹호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진영 유튜버들이 거의 이성을 잃은 것 같아.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최경영 기자, 이 기자들이 대가리가 어디, 진짜 최경영 기자 그런 얘기를 하대. 그 숙박권 받은 문제 가지고 그걸 또 뭐 쇼츠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게릉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문제, 김어준은 그렇게 뭐 미친 듯이 빨아대는 사람이, 아니 그 숙박권 받은 걸 보고 김병기 빠가야? 빠가야?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성질을 낼 일이에요? 빠가야?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뭐 쇼츠를 만들었어. 야, 네가 빠가야 이 새끼야. 아니, 빠가야? 아니, 난 전 희한한 게,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니, 장경태가
그 방송, 네, 제가 그 방송 좀 비난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명칭은 얘기를 안 할게요. 네, 그 방송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무슨 이게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서 개소리 하는 걸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 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주잖아.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뭘 싸운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싸우긴 왜 싸워요, 제가 미친놈이야. 그냥 아무나 붙들고 싸우게? 아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제가 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소리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말이 맞다고 거기서 뭐 사랑해요 하고 막 주접 떨고 채팅창에 쓰고 있는데, 아니 그런 미친 소리 하는 걸 그냥 놔두냐고. 아니 그 방송에서 장경태 사건 터졌을 때 와,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 제가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장경태 사건 터졌을 때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은 그 동영상 여자 사진을 걸어놓고 그 노영희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이제 좀 있으면 아마 금융치료 받을 거야. 응? 그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5배. 아니 그 AI로 조작한 가짜 사진 걸어놓고 아 여자가 손을 올렸죠? 아 여자가 손을 올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아 근데 그 방송도 그렇게 하더라고. 내 기가 막혔어요. 아 여자가 손을 올린 것 같죠? 이게 미친놈들이 아니에요? 아 그럼 여자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은 허벅지 더듬어도 된다라는 그게 사인입니까? 신호입니까? 어? 여성이 여기 기대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은 아 내 허벅지를 내 다리 사이를 마음대로 주무르세요 하고 무슨 허가증 준 거예요? 그걸 기자라는 사람들이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보니까 대단히 이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해파리님, 노영희 변호사 지도 변호사라고 기승전 김병기 탓 개거품 물던데요. 그 노영희는 뭐 김어준한테 잘 보여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변호사로 먹고 살긴 좀 힘든 모양이네요. 무슨 빌딩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아니 그게 할 말이냐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진영 논리면은 저는 이럴 수 있어. 뭐냐, 민주당 쪽은 무조건 우리가 옹호를 하고 국민의힘 쪽은 무조건 까자. 이게 이제 진영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진영 논리는 이게 뭐냐 하면은 청래파나 친문은 무조건 옹호를 하는 거야. 이건 진영 논리도 아닌 거예요. 개파 논리지. 어? 아 이 새끼들이 입으로는 명팔이를 하면서 친문 쪽, 청래 쪽에서 사고 친 거는 그 은근히 옹호를 해.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장경태를 실드 치고 그 다음에 최민희를 실드 치면 김병기도 실드를 쳐야지. 근데 김병기는 죽을 듯이 까요. 응?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나오고. 아니 이런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고 야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갑질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 뒷담화를 깠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갑질을 해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민주당 보좌관이면은 이따위 소리를 하면 돼요? 계엄을 옹호하면 되냐고. 그리고 다 떠나서 아니 아무리 갑질을 했다고 그래도 모여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어쨌건 직장 상사잖아. 병계가 뭡니까 병계? 뭐 병신들이라 못 알아들을 듯? 아니 이게 어떻게 쉴드가 되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놈들은 정치적으로 질이 나쁜 놈들이라는 게 이 텔레그램 내용만 보면 확인이 돼요.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김병기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이 되잖아 지금. 쉴드 칠 걸 쳐야지. 그러면서 명팔이는 해? 자, 요 이제 좀 열을 조금 식히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땡명 변호사라고 나오죠. 이땡명 변호사 보좌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땡명이 요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에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회장과 그 다음에 쿠팡 임원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문자가 어디서 이제 누군가 문자를 보내준 것 같은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현재까지 변동 없음 하면서 참석자가 대한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서영교 의원, 그 다음에 이용명 쿠팡 상무 이렇게 나오죠. 이용명. 그래서 여기 아까 텔레그램 문자에서 가려놓은 가운데 자를 가려놨잖아요. 그래서 이땡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땡명하고 정황상 볼 때 그 이땡명과 여기 쿠팡 상무 이용명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확인이 됐어요. 예, 바로 확인이 됐어. 동일 인물이라는 게. 그 이 땡명이 이용명이었네? 요게 이제 그 작년에 보좌관은 그만둬가지고, 예, 이게 지금 국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작년에 보좌관 했던 사람들 이름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커뮤니티에 올려놨더라고요. 과거에 이거 캡처를 했던 모양이야. 자, 여기 나오죠. 보좌관 김정겸, 이용명. 예, 여기 나오는 6명이 이 6명이 그 카카오톡 방에서 김병기 뒷담화 까고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를 조롱했던 놈들이 이 6명이에요. 요 6명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용명. 그 이땡명이 이용명. 그 다음에 김땡욱이 있었잖아요. 김땡욱이 김상욱. 예, 요 두 놈이서 이제 그렇게 주고받은, 다른 놈들도 있지만은 주로 이 두 놈이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이용명, 김상욱. 예,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이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여드린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자이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 문자를 보시면은 이용명 쿠팡 감사라고 나오죠. 예, 쿠팡 이사. 예, 요 문자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용명 쿠팡 상무. 이게 동일 인물인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동일 인물이라는 게. 자,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영교 의원은 이용명을 모른다고 했어. KBS에 그 식사하고 나오다가 KBS 기자들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 영상은 어제 보여드렸고 딱 걸렸는데 이용명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쿠팡 상무인지 모르고 이용명이가 대한변협 이사까지 겸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겸임하면 안 되는 건데 겸임을 하고 있었어. 에? 겸임을 둘이. 쿠팡 상무와 대한변협 이사를 겸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영교는 대한변협 그 뭐 수행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았고 이 사람이 쿠팡 임원인 줄 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용명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이에요. 그걸 서영교가 몰랐다고? 에? 몰랐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이용명이 그냥 쿠팡 상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을 2년 이상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모릅니까? 서영교 의원. 게다가 원내대표 경선까지도 했고. 서영교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러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자기 보좌관들을 6명을 동시에 잘랐어요. 동시에 해고를 했어.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큰 사건이었겠죠?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은 최근에 알았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보좌관 6명이 있는데 6명이 다 잘렸어. 갑자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김병기 보좌관들이 뒷담화 까다가 걸려가지고 다 잘렸다.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서영교 의원이 절대 이용명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 이용명이를. 근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했을까요, 거짓말을? 서영교가. 응? 이용명이 누군지 알고 만난 거잖아. 알고 만나놓고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정치 공작이라고 사기쳤죠? 어? 뭐 그리고 고소까지 했어요. 이게 완전 적반하장 아닙니까? 서영교는 제가 볼 때는 이용명을 알고 만났다. 예, 쿠팡 임원인 것도 알고, 그죠? 과거에 뭘 했는지도 알고 만났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하고 쿠팡 김병기 원내대표의 뭐였죠? 예, 전 보좌관이었던 자, 요 기사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이게 이제 당시에 보도가 나왔던 보도 내용이에요. 쿠팡 특검 임명 다음 날, 예, 특검 임명되자마자 민주당 쿠팡 임원 회동을 했어요. 예. 자, 쿠팡 임원급 인사 A씨, 이 A씨가 이용명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이 함께 걸어 나왔고, 서영교 의원은 쿠팡 상무도 같이 배석했느냐라는 질문에 쿠팡 상무 누구냐? 전혀 관계 없어요. 저희 협회 일이에요. 자, 상설특검이 결정된 이후 2주 전 퇴사 통보를 받았다. 예. 근데 사실 퇴사를 한 건 특검이 17일 날 임명이 된 거죠. 17일에, 그러니까 18일, 그러니까 특검 임명 다음 날 서영교가 쿠팡 임원하고 이용명하고 만났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18일이니까 특검을 임명한 날이 17일이에요. 그죠? 18일 날 만난 거고 17일 날 특검을 임명한 거예요. 다음 날이 되니까. 그러니까 17일에 특검을 임명했어요. 근데 이용명이 쿠팡을 그만둔 건 11월 17일이에요. 여기 2주 전이라고 나오는데 11월 17일에 쿠팡을 그만뒀습니다. 상설특검이 결정된 이후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마치 회사에서 쫓겨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든 거죠. 근데 17일에 최종적으로 퇴직이 됐어요. 이게 너무 공교롭잖아. 특검 임명하자마자 갑자기 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 서영교를 만났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이 이용명이란 사람, 예, 어떤 사람인지, 예, 자, 이 사람이에요. 이거 다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예. 자, 무책임한 변호사 과다 배출, 예. 이제 법률신문이라는 곳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무책임한 변호사 과다 배출, 감축 절실, 이런 내용으로, 예. 자, 그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용명이에요. 예. 결혼 보충 폐지하고 대량 배출 중단하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로스쿨 생기고 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변호사들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겠죠. 예. 근데 이용명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가 이 국회가 아니고 경기도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네? 내용이 뭐냐? 정부의 무책임한 변호사 배출로 변호사 업계가 완전히 어려워졌다. 아스팔트로 나온 변호사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들어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까지 감축하기 바란다. 자, 이 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이 후원을 하고 있다. 이게 이용명이에요. 지금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용명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이 사람의 이제 경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경력을 찾아보니까 뭐 스펙이 이렇게 나오네. 예? 서울 뭐 고등학교 연세대 졸업 뭐 이렇게 쭉 나와요. 2012년에 변호사 시험 합격. 예. 이렇게 나오죠. 예. 2021년부터 24년까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김병기 보좌관이라고는 안 쓰네. 그죠?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을 2021년부터 24년까지 했단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자, 현재 어디 있느냐? 현앤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현앤설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이 사람이 제1정무이사까지 어떻게 갔을까? 예? 이거 뭐 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지금 뭐 커리어를 보니까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요 김병기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다라는 이런 백이 있으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까지 한 거 아니야? 이거 누가 꽂아줬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를?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생기죠? 그래서 저 현앤설이라는 회사가 어떤 데인가, 그러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현앤설 법률사무소 서정식 전 성남지청장 영입. 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 변호사예요. 현앤설 변호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설재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정식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대표 변호사로 영입을 했다. 2025년 8월이면 얼마 안 됐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직을 마무리를 하고, 예. 현앤설이라는 이런, 그죠?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야, 이거 느낌이 안 좋잖아. 그죠? 이걸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했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하니까 느낌이 싸하죠, 여러분? 와, 싸하잖아, 이 사람. 성남하면 우리가 경기가 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뭘 했나? 그걸 찾아봤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참여연대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제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예, 뭘 했는지 문제가 되는 검사들 이렇게 그 경력을 소개를 해놨어요. 자,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 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있나? 이 사람이 했던 사건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조사,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에서 부당 개입 의혹 관여 관련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 수사, 다수의 유력 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의사. 이게 수사. 요건 유명한 사건이었죠. 요것도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별 수사, 국정원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벤츠 검사 금품 수수와 사건 청탁 수사. 예. 이거 견적이 나오죠? 서정식? 얘네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다 모여있어. 그리고 아까 그 김상욱, 김땡욱 있었죠? 김땡욱. 예? 김땡욱이라는, 자, 이 사람도 여기 보시면 김병기, 이 사람이 이제 김땡욱이에요. 이 사람도 현앤설에 있어요. 또 역시 대한변협에 있고.
그리고 쿠팡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건 아직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쿠팡에 김병기 전 의원 보좌관이 2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 중에 1명이 이용명인 거는 확인이 됐는데 또 1명이 김상욱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근데 아마 김상욱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김상욱도 현행설에 있어요. 현행설에. 응? 김병기 의원실 선임 비서관으로. 야, 이거 여러분, 이 새끼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지들끼리 헤쳐먹고, 예? 이런 놈들을 옹호를 하는, 예? 이런 친명들은 도대체 그게 친명입니까? 예,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중에 또 한 명 문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이 있죠. 예, 보좌관 중에 염시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염시진. 예. 제가 이것들 문바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텔레그램 내용을 딱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를 조롱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김병기 원내대표야 본인들이 이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비난을 할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민주당 보좌관이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을 조롱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똥파리 아니냐, 문바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용명, 김상욱, 역시 이제 문바라는 게 확인이 됐고, 서영교는 이 이용명을 만난 거예요. 이용명을 만났고, 이 중에 이 염시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낙연 백문백답, 이런 기사가 있었네. 2021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낙연 백문백답. 이러는데 요 밑에 자, 이낙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이제 기사였는데 시사저널에서 요 줄을 보시면 24시간 함께 그림자 수행비서 염시진 오문오답. 이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네. 기사를 안 보여드리고 혼자 떠들었네요. 자, 요거 다시 보시면, 시사저널에 이낙연 백문백답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낙연 백문백답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낙연에 대해서 소개하는 2021년 8월 23일, 8월 2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기사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24시간 함께 그림자 수행비서 염시진 오문오답. 염시진. 이낙연이의 수행비서였던 거예요. 이낙연이의 수행비서. 24시간 그림자 수행을 했던 이낙연의 수행비서였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 어떤 경우로 김병기 원내대표 실로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친문이었어요. 그거 당연하겠죠. 문재인이 2017년에 영입을 한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야.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친문입니다. 친문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선을 거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보좌관들이 다 친문 쪽이었던 거예요. 보좌관들이. 제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잖아.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친문인 걸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도님, 아직도 문저털레 강민낙을 지지하는 소위 민주시민 여러분들, 제발 이 현실을 파악하고 정신 차립시다. 김병기 의원도 몰랐지. 저놈들이 뭐 저런 정도인 줄은 몰랐겠지. 이낙연이 저런 정도인 줄 알았겠습니까?
예컨대 그 누굽니까 설주환이 지금은 그 새로운 미래인가 가 있고 요즘에 뭐 조선일보 방송 나와가지고 주접 떨고 앉아 있던데 그 설주환이를 그 누구죠 그 연어 파티 사건 갑자기 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재명 경기 부지사 하셨던 지금 감옥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분이 변호사를 썼잖아. 면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설주환이가. 모를 수 있어요. 다 속속들이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이 뒤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줄을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명기 원내대표 친문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변론도 그 설주환이 그놈이 했잖아. 그 뿌락치잖아요. 지금은 저 새로운 미래 가가지고 TV조선 나와가지고 민주당 열심히 까고 있더만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놈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론한다고 중간에서 장난질 쳐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죠?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줄 알고 당시에 그놈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쳤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낙지파였던 거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저놈들이 저런 놈들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낙지파가 저렇게 더러운 놈들인지. 문파들이 저렇게 더러운 놈들인지 몰랐던 거지 뭐. 그리고 의리로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밀정들이었던 게 밀정들. 그냥 코 낀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놈들한테. 그게 참 우연히 그 텔레그램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 그게 하늘이 도운 거예요. 윤석열이 도운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텔레그램 내용이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안 들어갔으면은 지금도 원내대표 보좌관실에 있으면서 밀정짓 하고 있었을 놈들이라고. 그런데 저런 놈들을 옹호해? 대한변협 쿠팡에서 임원을 하면서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놈, 정치권에 대해서 로비하고 있는 놈, 이런 놈들을 진보 유튜버라는 놈들이, 민주진보 유튜버라는 놈들이 옹호를 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더 나빠. 이재명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이거 완전 조작 사건 아닙니까? 이거 조작했던 놈을 옹호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예요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놈을 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놈들을 옹호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튜버들이. 그러면서 명팔이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곳곳에 밀정이에요. 곳곳에 밀정.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친문들하고 전면전을 선포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보니까 다 나오잖아. 그 유튜브 새끼들은 유착이 없을까? 서영교 싸고 도는 놈들, 장경태 싸고 도는 놈들. 그리고 서영교는 분명히 거짓말한 거 확인된 거예요 이제. 이용명예를 진짜 몰랐다고 서영교? 그거 왜 거짓말한 거야? 이용명의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서영교가 이용명을 만나도 되는 관계였으면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주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했던 사람들인데 나도 알았다. 근데 지금 쿠팡은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난 모르는 사람이다. 쿠팡 임원인 줄 몰랐다? 이 얘기는 서영교가 뭔가 스스로 볼 때 재발 저리는 일이 있으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쿠팡에서 저는 17일날 이용명이가 쿠팡을 그만뒀어요. 11월 17일에 그만둔 이유가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병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왜? 쿠팡 임원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폭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럼 쿠팡에서 장난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특검이 임명된 그날 사직서 내고, 그죠? 마치 쿠팡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놈처럼 위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에.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뉴스타파에서 좀 보도가 되다가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잠잠했습니다. 잠잠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놈들이 쿠팡에 채용이 됐으니까 잠잠하지. 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보를 하고 폭로를 하면은 쿠팡이 배후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조영호가 배후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조용했다가 쿠팡이 이제 특검 대상이 되니까 예? 이용명이가 쿠팡 그만두고 대한변협으로 가가지고 예? 그 이사직 하면서 그때부터 12월부터 이걸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병기를 공격한 거야. 김병기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 거예요. 응? 이재명 대통령께서 쿠팡 문제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 왜 정청래는 안 건드리고 김병기만 건듭니까? 정청래는 로비 당한 거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여기까지 12시가 다 됐네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또 이제 추가 수사가 나오는 대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뭐 계속 파보니까요. 뭐 계속 나와. 계속 한번 파볼게요. 어디까지 나오나. 그리고 기자들도 좀 반성합시다. 제가 지금 가평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어디 꼼짝도 안 해요 제가. 가평 이 산골 2밀리에 앉아서도 이게 취재가 되는데 이거 구글링만 해봐도 다 취재가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뭘 어디 가가지고 뻗치기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냥 구글링해서 나온 결과예요. 구글링 해가지고 인터넷 휴대폰 들고 취재한 내용이에요. 근데 기자라는 사람들이 가평 총구석에 산골에 앉아가지고 구글링 하는 사람만큼도 취재력이 없어가지고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그 기자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고 이 기자라는 이름 걸고 유튜브 방송하고 싶어? 쪽팔리지도 않아요?